경제신문을 읽어줘. 24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동산 가격 반등,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살아난다. 급감하던 거래량 1월부터 늘어 송파, 성동, 양천 등 서울 전역 대단지 아파트 매매량 증가세, 신생아 대출 소득 기준 완화에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도 기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매수 문의조차 없었는데 요즘 날씨가 풀리며 지난달부터 손님이 좀 들어와요. 일시적 반등일지 거래량이 더 늘지는 지켜봐야 해요. 마포구의 한 중개업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래량가 뚝 끊겼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의 바닥을 짚고 증가세로 들어섰다. 전셋값은 46주째 상승 중이고 매매가는 2주 전부터 오름세다. 수도권 경매 시장 낙찰가율도 20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보고 있다. 22년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에 고꾸라지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을 늘며 반등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매수 심리에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1843건, 12월 1824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1월 2568건, 2월은 2500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2561건을 기록했다. 지역별 대표단지 거래량 회복세도 뚜렷하다.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만 18건 거래됐다.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 최고 1만 건에 달했던 2019년 20년에 비하면 아직 본격 반등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건대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쌓였다. 매물 적체가 심하고 거래량도 대세 상승기보다 한참 낮아 상승보다는 침체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경매 전문가 백희진 작가는 지금 취득세 중과가 있어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없고 강력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도 있다. 철저한 실수요장으로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1주택자가 움직이고 있어 그때와 비교할 수 없다며 거래가 줄어들다 다시 늘어나는 현재 추세를 봐야 한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23년은 1843건, 12월에는 1824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최고가 한 1만 건 월 거래량이라고 했는데 평균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6천 건 정도가 돼요. 지금 보면은 한 2,500건 정도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기가 한 2월, 3월 한 2, 4시기 철이라 가지고 잠시 반등을 하는 거고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4.5%를 넘어가지고 연내 미 연준에서도 연내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연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6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지금 연 2번 한 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완전 싹 사그라들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지금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1300원달러가 1380원, 70원 이상을 넘겨갔는데 그러면은 또 금리 우리가 인하를 먼저 한다고 하면은 원달러 강세,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더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상으로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시기는 아까 신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 거래량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6천 건 이상이 잠깐 한두 달 해서도 안 되고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때 거래량이 뚫려야 주식과 비슷해요. 거래량이 실려야 그게 매수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도권 아파트 20주 만에 상승 전환. 부동산원 주간 동향. 서울은 3주, 인천 2주째 쑥. 조정 끝나고 매수세부터 내주 전국 가격 반등도 기대.
공급 부족 전셋값 상승 영향, 매물 쌓여 추세적 상승하냐.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멈췄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20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조정기를 거쳐 매수세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아 이를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모인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거의 뭐 다를 게 없어요. 부동산 원 아까 저번 주과 저저번 주에 얘기를 했는데 거래량이 있으면 부동산원에서는 그거를 실거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래가 뚫리지 않으면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호가 매도 호가를 갖다가 그거를 거래가 되었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는 뭐 높게 거래를 얘기를 하겠죠. 뭐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거는 거래 가격이 아닙니다. 매도 호가이지. 실제로 나중에 봐가지고 매도 호가가 거래가 안 된다고 뭐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뭐 매도가를 내리겠죠. 그때서야 뭐 매매가 실제로 실행이 될 거고 그때가 실제 매매가입니다. 세 번째, 똘똘한 서울로 지방 추락의 원정 매입숙. 서울 대부분 비조정 지역되며 1주택자 거주 안에도 비과세, 전셋값 상승의 갭 투자 용이해져 GTX 덕양 고향 외지 투자 1위. 강남 3구와 그 다음에 용산구를 제외한 곳은 조정 지역에서 해제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지방 사람의 원정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별 내용 없네요. 다음 경제금융 주식 지금이라도 사야 돼. 불붙은 원자재주. 유가 5개월 만에 90불 웃돌자 SOL, GS 등 정유주 급등. 미국 액션모빌 한 달 13% 상승. 실적 개선 2분기도 이어질 것. 금은 랠리에 ETF 동반 상승. LS 고리값 급등에 30% 속. 경기 풍향기로 불리는 국제유가와 금은 구리까지 거의 모든 원자재가 가격 근래에 들어 최고치 수준에 도달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유주가 들썩이는 한편 이들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둔 성장지수 펀드, 성장지수 증권도 급등하는 모양새다. 미국 정유 1위 기업 액션모빌도 최근 한 달간 주가가 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쉐브론은 8%, 옥시던틀 13% 올라섰다. 옥시던틀 페트롤리엄. 이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가 이 기간 0.91% 오른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상승률이다. 대표 자산인 안전자산인 금값도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다. 금을 너무 일찍 팔았어. 신한 선물 ETN은 최근 일주일 새 8% 넘게 뛰었다. 보통 금보다 은이 더 변동성이 더 크죠. 구리 재련 사업을 하는 LS와 풍산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사약 각각 30%, 20% 넘게 급등했다. 그렇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리는 뭐 전선 같은 경우에 많이 변압기는 뭐 현대일렉트로닉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전선을 투자를 하려면 LS에 투자를 하면 좋죠. 다음 미국 주식 코스닥 KME 바구니에 담긴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주일 새 1171억 사들여 1위, 타이거 미국 S&P 500 등 미국 증시 베팅 상품이 대부분 8만전자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투자 관심 줄어들어. 최근 삼성전자의 8만전자 회복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등 증시 상승과 하락을 이끄는 주요 이벤트가 있다는 상황에서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개미들은 이 기간 낙폭이 컸던
코스닥과 미국 관련 종목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주요 주식을 담은 ETF는 저가 매수 수요도 붙지 않고 해외 주식형 ETF에 비해 한참 밀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테슬라를 비롯해 코스닥 대장주의 2차전지주가 급락한 영향이다.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도 저는 SDI가 가지고 있다가 이것도 한 5, 60% 먹고 매도를 했는데 2차전지 ETF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올라와야 되고 테슬라가 올라오려면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3단계 정도까지는 뭐 8월 8일에 뭐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쇼 같고 실제적으로 일단은 뭐 2차전지가 또 상승을 하려면은 좀 충전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좀 인프라가 충전소 인프라가 좀 깔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별 내용 없네. 종합면 커지는 미국 매파 목소리 일가도 올해 금리 인하 이후에 그칠 것 6월 금리 인하 기대감 뚝뚝 연준 주요 인사도 속속 경고 인하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일각에서는 오히려 인상에 베팅 JP모건 고금리 전기화 전망 금리 8%대로 치솟을 써도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횟수가 3회가 아닌 2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리고 있다. 윌가 황제로 불리는 제임스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금리 연 8% 시대 시나리오에도 대비 중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만약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약간 대치 중인데 전면전으로 해가지고 엄청 전쟁이 확산되고 그래서 원유가 $100 이상 치솟고 뭐 이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8일 CME 그룹 페드워치는 올 6월과 11월 0.25%포인트씩 두 차례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게 봤다. 페드워치 기준으로 세 차례 인하보다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최대 채권 운용사 핀코도 최근 연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를 세 차례에서 두 차례로 줄였다. 시장이 기대했던 6월 인하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온 탓이다. 지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 전달 3.1%보다 높았다. 지난 5월 1에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는 30만 3천 개 증가해 전문가 예상 20만 개를 크게 웃돌았다. 예상은 3월 CPI 전년 대비 3.4%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더 올란 거죠 지금.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일부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금리 동결이나 인상까지 언급하고 있다. 메파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하면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 들 것이라면서 연내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관적이네. 다음 미국 주식형 일본 주식형 펀드 대약진 미국보다 좋네. 미국 증시 도정 국면 돌입에 일본 주식형 펀드에 돈 몰려 올 들어 수익률 15% 기록. 선진 신흥국 중 가장 양호. 출렁이는 미국 기술주 M6보다 일본 사무라이 7이 더 매력적. 저도 엔화가 역대로 많이 약세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엔화로 환전을 하고 여기다가 지금 일본 주식 ETF를 구매를 했는데 주식도 수익률이 이것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본 주식
분산 투자 차원에서 했는데 수익률이 괜찮네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증시 대약진이 돋보이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 패시브 자금이 미국을 떠나 일본으로 강하게 유입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증시 조정 조짐이 새어나면서다. 일본 증시 역시 지난달 들어 소폭 조정을 겪었지만 실적 기대가 견고한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 매력이 부상했다는 평가다. 최근 들어 일본 증시가 다소 조정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북미 13%, 유럽 18% 같은 주요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물론 베트남 11.7%, 인도 10.7%를 비롯한 신흥국 주식형 펀드도 가뿐히 앞지르는 모양새다. 베트남 증시를 대표하는 VN 지수와 인도 증시를 대표하는 니프티 50 지수는 인도 거도 샀어요. 그것도 수익률이 이제 얼마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둘 다 뭐 괜찮긴 하는데 1.5%와 1.9% 올랐다. 맞아. 일본이 더 수익률이 높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부터 미국 기업의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본격화할 공산이 크다며 일본 기업의 주당 순이익 상승 모멘텀이 둔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익 기대감이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